저는 50대 여자입니다. 18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현재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많은 상처를 지워버리고 현재의 남편과 그리고 이쁜 딸을 키우면서 잘 지내왔었는데 18년 만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10달 품어 배 아파 낳았던 친딸의 얼굴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친딸이 저에게 갑자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부 잊은 줄 알았던 1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한창 더웠던 여름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제 딸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배가 고프다는 말에 잠깐 분식집에 들어가려 했는데 건너편 상가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워낙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라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사람인데 바람을 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남편이 회사 직원과 잠깐 시장에 들러 먹을 걸 사러 온 줄 알고 일단 아는 척을 하려 했는데 그 순간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옆구리에 팔짱을 끼더니 살갑게 웃으면서 머리를 남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제가 분식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며 밖으로 나오길래 딸이 남편의 바람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기라도 할까봐 딸을 나오지 못하게 밀고 분식집으로 들어갔어요. 여자의 느낌상 남편의 행동은 100% 바람으로 확신했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상을 해도 그 장면은 누가 봐도 바람이었고 그때부터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아주 잠깐 의문의 여자와 팔짱을 끼고 시장을 돌아다녔던 거 외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증거물을 남겨두지 않으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남편에게서 증거물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힘든 날들을 감당하며 버텨오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물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엄청난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결국 이혼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죠. 당신 잠깐 이리 와봐. 지금부터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물건 당신 정장 안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거짓말할 생각 말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지? 이런 말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나한테 변명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 알면서 내 정장 안에 있던 물건 왜 손을 대?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거 당장 일이 안 되나? 왜? 이게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예상 못했어? 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다 이래? 내가 항상 얘기했지? 다른 건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도 우리 가정 깨지는 행동을 하면 나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 테스트기가 왜 여기서 나와? 흐린 것도 아니고 선명하게 딱 2줄인데 지금 이걸 본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이미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걸 보면 이혼 생각이 있었던 거지? 아무래도 내가 재산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더라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 골키퍼 있다고 해서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모든 상황은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사람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임신 테스트기, 당신도 알겠지만 임신 확실한 거고 혹시 몰라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가 테스트를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었어. 이미 내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뱃속에는 내 핏줄이 자라고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당신이 내 사생활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걸 말해봐. 먹고 살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야? 앞으로 새 출발을 하는데 적지 않게 위자료 쥐어줄 테니까 당신 갈 길 가면 되겠네. 어차피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럼 보현이는 당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 딸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 너는 나랑 함께 살아온 17년의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당신이랑 함께한 시간들 당연히 소중했지. 지금도 소중하고 네가 나랑 못 살겠다며. 이런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준다면 나는 너랑 이혼 안 하고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데 네가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겠어? 이게 힘들면 그냥 이혼하는 거고. 어떻게 할래? 17년의 결혼 생활 여기서 마무리 지을래? 아니면 그냥 넘어갈래? 어차피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미 그 사람의 뱃속에는 내 핏줄이 자라고 있는데 억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 남편의 당당함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제일 큰 충격이었던 건 남편 정장 안에서 나왔던 임신 테스트기에 보이는 선명한 두 줄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믿고 살았는데 힘들게 이끌어온 내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 앞에서 전부 다 지켜본 딸에게 남편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상처인데 남편은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현아, 아빠 엄마가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보현이 너는 누구랑 살고 싶어? 아빠는 지금 현재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든가 봐. 그래서 너도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다. 엄마랑 살면 앞으로 네가 원하는 꿈을 펼치기에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네가 내 핏줄인 만큼 원하는 걸 뭐든 이루어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생각이거든. 아빠 옆에 있으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고 남들한테도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아빠는 솔직히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빠랑 함께 사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 지금 보현이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한참 예민한 나이에 애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었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보현이가 당신한테 갈 것 같아? 생각 없이 뱉어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난 저는 얼굴에 손을 올리며 난리를 쳤는데 그 순간 뒤에서 제 딸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곤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한마디를 딸의 입에서 듣게 되었고 저는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딸은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전부 제 탓이라면서 똑바로 행동하지 않아 남편이 바람을 핀 거라고 거침없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엄마는 조금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해? 엄마가 아빠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무조건 아빠한테만 잘못을 돌리기 전에 엄마의 행동부터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당연히 아빠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내가 봤을 땐 둘 다 잘못했어. 엄마도 아빠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라면서. 그전에는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나한테 현재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구질구질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데 내가 왜 그런 좋은 조건을 걷어차고 가난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 나는 아빠랑 같이 살 거니까 엄마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줘.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나 앞으로 좋은 대학도 가야 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어? 괜히 일 크게 키우지 말고 엄마 혼자 아빠 집에서 나가. 나는 내 꿈을 펼 거야. 엄마처럼 가난했던 과거로 돌아갈 생각 없다고. 딸의 말에 엄청난 말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자 이런 제 모습을 보게 된 딸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남편은 딸이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모든 상황이 해결된 것 같다면서 조용히 위자료 받고 사라지라며 딸의 인생길까지 막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고 마음 같아선 남편의 인생도 끌어내리고 싶었지만 배 아파 낳은 제 딸이 눈앞에 아른거려 어쩔 수 없이 위자료만 받고 이혼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뒤늦게 남편과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께서 한바탕 시부모님과 난리를 쳤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군요. 가정을 위해 충실히 살아온 것밖엔 없는데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양가 부모까지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괴로워 또다시 울분을 토해내며 부모님께 돌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돌아가. 저놈이 너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품에 안아서 벌어진 일인데 왜 우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 여태까지 먹여주고 채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돈도 쥐뿔도 없는 집안 걷어들여주니까 아주 배가 불렀지. 내 아들이 자기 마누라를 옆에 끼고 있는데도 한눈을 팔았다는 건 너한테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 너도 참 한심하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가꾸질 않는데 내 아들이 네가 여자로 느껴졌을 것 같니? 나는 너한테 위자료도 지어주지 않고 걷어차버리고 싶었는데 내 아들이 워낙 정이 많아서 너한테 위자료 지어준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도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어머님 집안에 돈이 많으면 상대방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부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인간이 저 모양인 거라고요.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붉히다가 또다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저는 더 이상의 상처를 받고 싶지가 않아 부모님을 진정시킨 뒤 힘겹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는 저희 가족들을 향해 냅다 뿌려버렸어요. 온몸을 소금으로 뒤집어 쓰게 되자 정말 힘들게 참아왔던 제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보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시모의 행동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들을 시모에게 전부 다 쏟아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시모와 뒹굴면서 난리를 쳤고 저희 부모님이 겨우 말려서 더 이상의 큰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 서로에 대한 상처만 남겨진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이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이미 저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정신 상태에 문제가 생겼었죠.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도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딸까지 남편을 따라가게 되자 앞으로 삶의 목표가 사라져버려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참 동안 버림받은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던 남편의 상간녀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상간녀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걸 알지만 저는 유산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었고 그 인간들의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깨버린 그 여자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딸은 자기 아빠의 도움을 받아 공부에만 매진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아이를 유산했다는 말을 듣게 된 이후부터 저도 그 인간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인 뒤 남편이 준 위자료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정신없이 일에만 매진해 왔었는데 제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오게 되었네요. 그 사람은 저와 반대로 아내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자기 친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새 삶을 꾸렸었죠. 저와 비슷한 상황들이 공감이 되었고 서로가 가진 아픔을 위로해 주다 보니 어느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전 남편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고 다행히 제 선택은 옳은 길이었다는 걸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점점 더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 수 있었고 친엄마에게 버림받게 된 그 아이를 친딸처럼 받아들이며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랑을 주었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곁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딸이 저에게 사랑을 줄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와 연을 끊어버린 딸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앞이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배 아파 낳은 제 친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친엄마처럼 생각해주며 따라줘서 18년의 결혼 생활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제 인생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좋은 날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18년 전에 연을 끊었던 제 친딸이 제가 장사하는 식당에 어떤 남자와 함께 들어왔는데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알아봤지만 제 딸은 저를 알아봤는지 갑자기 아는 척을 했어요. 엄마 아니야? 아, 엄마 맞네. 와, 이게 얼마 만이야? 우리 18년 만인가? 세월에 장사 없다더니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 엄마도 정말 많이 늙었네. 와, 내가 그때 엄마를 따라갔다면 나는 18년 동안 식당 일이나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일해서 줄을 잘 타야 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엄마를 다 만나냐? 자기야, 인사해. 우리 엄마야. 내가 우리 집안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 줬었지? 18년 만에 만난 엄마인데 너무 많이 변해서 소개해주기가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자기도 우리 친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었잖아. 엄마, 우리 이번에 결혼해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알아보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음식 좀 신경 써서 준비 좀 해줘. 오래간만에 만난 딸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줄 수 있잖아. 그럼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신경 좀 써줘. 우리는 저기 룸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돈 좀 꽤 버는 것 같네? 여기 동네가 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음식점을 오픈할 정도면 돈이 꽤 들지 않았을까? 건물주도 아니고 상가 임대해서 음식 장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있겠어? 내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먹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다 있었네. 어쩐지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 불편해서 음식이 입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래도 18년 만에 만난 딸인데 음식에 신경 좀 써주겠지? 나 입맛 되게 까다로운 거 알지? 18년 만에 갑자기 만난 딸과 마주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긴 세월 동안 제 친딸도 많이 변해 있었고 전 남편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그래도 꽤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보게 된 친딸이라 내칠 수도 없어 음식을 내어 주었어요. 저는 차마 얼굴을 보기가 좀 그래서 직원들이 서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 룸 안에서 소주병이 밖으로 날아와 벽에 부딪힘과 동시에 와장창 깨지는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라 급하게 룸 안으로 들어갔고 흥분한 모습으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무슨 일 때문에 소주병을 던졌는지 물어보았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가면 되는 건데 왜 술병을 던지는 거야? 우리 종업원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서비스가 이 모양이야? 술 따라 먹기 귀찮아서 술 좀 따라보라고 시켰는데 얼굴 표정 싹 바뀌더니 여기는 술 따라주는 술집이 아니라면서 내 말을 무시하고 술병만 놓고 나가려고 하잖아. 월급 받는 주제에 어디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 들어? 내가 여기 식당 사장 딸인 거 몰라? 오래간만에 엄마 얼굴 봐서 좋게 넘어가려니까 별 거지 같은 게 사람 기분 다 잡쳐놓네. 나 오늘 이런 기분으론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돈 주고 음식 먹는데 우리가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거냐? 이런 곳에 손님이 많은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야, 그냥 일어나자. 기분 더러워서 음식 먹을 수나 있겠냐? 아니, 나는 오늘 여기서 모든 음식 전부 다 주문해서 먹을 거야. 그리고 저 종업원 퇴사 처리되는 것까지 보고 집에 들어갈 거니까 상황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엄마, 저 남자 지금 인상 쓰는 거 봤지? 저런 남자를 종업원으로 들이니까 장사가 잘 되겠어? 저기요, 지금 제 말 무시하는 거예요? 술 다시 가져오라니까. 기분 나쁘면 지금 당장 때려치우던가. 당신 같은 마인드로 일을 하면 식당이 흥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비스업에 일하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똥맛 쓴맛 다 보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서빙만 해주면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당장 가서 술 가져와. 그만하지 못해? 너한테 줄 음식은 없으니까 당장 나가. 18년 만에 얼굴 봤으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갈 것이지. 왜 남의 식당에 와서 행패야? 여기는 식당이지 손님 술잔에 술 따라주는 유흥업소가 아니라고.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이 흘러도 네 아빠 닮은 건 여전하구나.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느 정도 철이 들어야지. 너희 아빠 닮아서 성격까지 고약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엄마 몰래 바람 피운 그 여자랑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디? 아는 게 없으면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나 이래봬도 청담에서 알아주는 미술 강사야. 우리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과거에 그 여자는 진작에 병들어 죽었어. 혈액암에 걸렸었거든. 나중에 안 거지만 임신했을 때 이미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유산이 됐던 거였어. 엄마는 그때 당시 내쳐줬으니까 유산 소식이 엄청 반가웠었겠지.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힘들어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다른 여자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아빠도 세월에 장사 없는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폐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받고 있긴 한데 오래가진 못할 것 같아. 이런 내 기분을 엄마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힘들어서 잘생긴 종업원한테 술 좀 따라보라고 시킨 건데 여긴 술집이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식당에서 일하는 핫바리 주제에 손님인 나를 함부로 대해?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려 했는데
안 되겠네. 돈 좀 있는 대로 내놔봐. 기분도 안 좋은데 다른 곳에 가서 술 좀 사 먹게. 돈 좀 내놔 보라고. 아이씨, 내 말 안 들려? 우리 직원이 똑부러지게 행동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네가 어떤 삶을 살아오던 가정사가 어떻든 그게 나랑 중요한 문제야? 너한테는 밥 한 톨도 아까우니까 그만 행패 부리고 나가. 괜히 소란 피워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네가 엄마한테 말했던 그때의 말들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을 만큼 마음의 상처를 깊게 남아있는데 너한테 좋은 말이 나가겠니? 과거나 현재나 달라진 거 없는 너한테는 조금도 베풀고 싶지가 않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당장 썩 꺼져. 그래, 부유한 네 아빠 따라가서 배운 게 고작 이런 삶이니? 그래서 엄마랑 영 끊고 지내서 행복했어? 엄마, 저 왔어요. 이게 다 뭐야?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식당이 왜 이렇게 난장판으로 되어 있어? 제가 치울 테니까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엄마는. 엄마? 그래서 나를 최대한 빨리 식당에서 내쫓으려 했던 거구만. 저기요, 그쪽이 우리 엄마 친딸이야? 얼굴이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니까. 너랑 말 섞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얼굴 볼 생각도 없다. 슬기야, 여긴 엄마가 치울 테니까 룸에 들어가서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어. 엄마, 잠깐만요. 저기요, 저 아시죠? 저는 그쪽 얼굴 기억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디서 봤죠? 맞다. 내가 몇 달 전에 그쪽 경찰서에 보냈잖아요. 그때 아마 술 마시고 지나가는 노인분 눈앞에 거리적거린다고 인정사정 없이 막 발길질하길래 제가 엎어치기로 제압했던 거 기억하죠? 제 의붓딸의 말을 듣게 된 친딸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제가 몰랐던 말을 듣게 된 터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친딸이 앞에 지나가는 노인분이 거리적거린다면서 발길질을 하더니 사정없이 분풀이를 해서 제 딸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막았는데 자기한테도 발길질을 하길래 엎어치기로 제압을 한 뒤 경찰서에 넘겼었다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친딸 앞으로 다가가자 움찔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옆에 있던 남자의 뒤로 숨더니 그 남자에게 제 딸을 당장 눈앞에서 치워달라는 말에 남자가 제 딸의 멱살을 잡아 넘겨뜨리려 했어요. 하지만 제 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유도 선수 국가대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웬만한 남자보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친딸 옆에 있던 남자는 제 딸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자기 몸을 건들자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엎어치기를 시전했고 그 남자는 허리를 부여잡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다시 친딸 앞으로 다가가 멱살을 잡은 뒤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는 순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품을 물더니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더니 실신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친딸과 남자를 식당 밖으로 내쫓아버리면서 다시는 식당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버렸습니다. 유도 선수인 제 딸이 한 번의 상황을 정리해줘서 더 큰 일을 모면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친딸은 더 이상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친딸이 식당 앞에 쪽지를 두고 갔어요. 전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에 제 얼굴을 보고 싶다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 편하게 떠나고 싶다는 메모를 딸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온갖 상처를 안겨준 전 남편이 이제 와서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편하게 떠나고 싶다고 저를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었네요. 당연히 가지 않을 거고
친딸과도 엮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의 가정에 충실할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전 남편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난 이후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긴 했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그 인간들도 힘들어져 봐야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르지만 저는 지금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지킬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펼쳐졌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런 저에게 남편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저는 한 번에 결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 셋을 낳아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집안의 가장이었던 과거의 남편은 추운 겨울날 저와 딸들이 먹고 싶다던 군고구마를 사가지고 들어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고 어린아이들을 혼자서 감당을 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했고 그렇게 분식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건강상의 문제로 일찍 떠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남편한테는 시부가 있긴 했지만 말만 들었지 얼굴 한번 뵌 적이 없었어요. 부자지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다는데 그 이유가 시부 때문에 시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때 이후부터 부자간의 관계가 틀어졌다는데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연락을 끊고 지낸 지가 20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연락처도 알 수가 없었죠. 미국에 있다는 말만 들었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부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커서 대화 자체를 꺼려 했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혼자 치른 뒤 얼마 되지 않은 재산으로 분식집 하나 차려서 딸 셋을 힘겹게 키워왔는데 집안에 가장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이 너무 막막했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거의 매일을 눈물로 보내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생활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쌍둥이예요. 그리고 연년생으로 셋째 딸이 태어났죠. 셋 다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던 제 삶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제 인생에도 조금씩 빛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생활고는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먹는 것부터 입는 거, 여러 가지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버는 돈에 비해 지출되는 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출빚도 어느 정도 있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최대한 빚을 지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절약하면서 산다 해도 기본적으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입이 3개나 되다 보니 점점 더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불행한 삶에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분식집을 자주 찾아오던 한 손님이 있었어요.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삶이 많이 힘들지 않냐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단골 손님이라 대화도 자주 나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힘들지 않냐는 말을 꺼냈을 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동안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저를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힘들지 않냐고 얘기했을 때 분식을 만들고 있던 제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라지고 부르터서
고왔던 손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걸 보니 감정 조절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다가온 그 사람이 그만 고생하고 자기와 함께 같이 살자며 꽤 오래전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말을 갑자기 꺼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된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저에게 계속 마음을 보여주었고 그런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과 새 출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저와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관심이 있는 그 사람 또한 아주 잠깐의 동정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는데도 끊임없이 구애하는 바람에 결국 몇 번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해지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심이 싫지가 않았었죠.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어느새 그 사람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새 출발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죠. 정말 많이 떨렸는데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된 예비시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애들이 셋이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꽤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둘이 안 만날 것도 아니니 뭐 어쩌겠어. 재혼시켜줘야겠지. 내 아들도 이미 결혼을 한번 다녀왔었고 서로 안 맞아서 결국 이혼까지 해서 평생 여자를 안 만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 새 출발하고 싶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가 뭐가 있겠니? 누구나 완벽한 삶이 없듯이 둘이서 어렵게 결정한 만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죠. 저에게 아이가 셋이나 있다는데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던 집안이 시끌벅적한 게 더 좋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길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건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재혼을 하고 3일간은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3일 뒤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마감하자고 했었잖아. 이제 분식집은 그만하자니까. 내가 잘 벌고 있는데 왜 계속 고생을 하려는 거야?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는데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봐봐. 그리고 내가 왜 분식집을 그만두라고 하는지 알아? 파리가 너무 꼬이잖아.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그만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데?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정리해. 내 말 알아들었지?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식재료는 전부 소진하고 끝내야죠. 이대로 정리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학생들이 분식집 닫지 말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저도 그간 정이 많이 들었는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손님. 여기 말씀하신 떡볶이 1인분, 튀김 1인분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뭘 다음에 또 와? 어차피 정리할 건데 내 말은 아예 들을 생각조차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눈웃음은 또 뭔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치니까 남자들이 얼씬거리는 거 아니야? 한 번 말하면 좀 들으면 안 돼? 당신 원래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었어? 나한테도 엄청 눈웃음 쳐서 내 마음 뺏어가더니 그 버릇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네? 어제도 조심하라고 분명 말을 했을 텐데 모든 과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고?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장사하면서 밝게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한 가지는 분명히 지키라고 했을 텐데. 내가 나이가 5살이나 많으니까 무조건 존대하라고 얘기했지. 이 사람이 나랑 재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말을 놓고 있어? 남편이 좋게 얘기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지금 말대꾸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하라면 하라고. 저에게 자상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손님들도 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분식을 팔기 위해 준비해 놓았던 식재료들을 전부 다 바닥으로 내던지더니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어 버렸어요. 너무 놀란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저를 노려보면서 자기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의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면 하루빨리 분식집을 정리하고 집에나 처박혀 있으라고 거친 말을 쏟아내는데 그 모습을 결혼 이후 처음 보게 된 터라 많이 놀랐고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남편이 그날 한바탕 난리를 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 아들 심기 건들지 않게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 다른 남자들한테 살갑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을 텐데. 본식 장사하면서 항상 손님들 상대해야 되는데 내 아들한테 신경이 안 쓰이게 할 수는 없잖니?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우리 집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부동산 사업하면서 그래도 꽤 자산을 모아뒀는데 그걸로 생활하면 충분하잖니? 시엠이랑 같이 사는 게 많이 불편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 내가 너한테 터치하는 게 뭐가 있니?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한 지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인상만 쓰고 있어요. 저도 정말 노력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분식 가게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시간이 필요한데 무조건 정리하라고 하는 건 억지인 거죠. 아무리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해도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원래 성격을 숨긴 건 아닌지 좀 의심스러워요. 뭐라고? 내 아들이 분식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그래? 그런데 그건 네가 먼저 잘못한 거잖니? 내 아들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겠지? 네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내 아들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네가 내 아들의 의견을 따랐으면 그렇게 상황을 악화시켰겠니? 어머니, 저 왔어요. 당신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내가 이 동네에서 발이 넓은 거 알고 있지? 내 주위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당신이 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랑 한참 동안 웃고 떠들었었다며? 딱 봐도 같이 장 보면서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데 나한테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봐. 뭐?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당신이 지금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한 지 이제 막 3일 지났어. 정식으로 부부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바람이야. 그리고 당신만 이 동네에서 발이 넓은 거 아니야. 나도 이 동네에서 분식집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동네 지나다니면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라고. 마트에서 만났던 그분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셔.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단체로 산에 올라가는데 김밥 50줄 부탁하길래 너무 고마워서 대화 좀 나눴던 것뿐이야.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건데? 내가 모든 상황들을 일일이 설명해 줄 순 없잖아. 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그 사람 누구야? 쓸데없는 말로 남의 가정사에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 얼굴 좀 봐야 될 것 같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될 만한 행동을 저지른 적이 없었다고.
당신이야말로 나를 난처하게 좀 하지 마. 아까 분식집에서 손님들 있는데 의자 집어던지고 다음날 만들어야 될 음식 재료들 전부 바닥으로 던져버린 건 무조건 당신이 잘못한 행동이야. 몸부터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생각을 좀 하고 나와 대화부터 하라고. 남편이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이런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저는 진지하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는 그 사람이 왜 이혼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모습에 실망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건드려봤자 상황만 악화될 것 같아 일단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던 남편이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너무 놀란 저는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남편의 말에 토를 달아? 네 인연 빼다 박은 꼴도 보기 싫은 애들까지 걷어들여줬으면 종처럼 평생 떠받들면서 살 생각이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오늘 이 시간부로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줄 알아. 적당히 눈치껏 행동해야지. 좀 전에 그 난리를 쳤던 걸 알면서도 나한테 대들어? 너는 나랑 법적으로 부부인 걸 잊었나 본데 집안의 가장인 나를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되는 거라고. 좋게 말할 때 알아서 고개를 숙일 것이지. 뭘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이러려고 지금까지 쫓아다닌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는 지금까지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었다고. 나한테는 애들도 셋이나 있으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서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분식집 일도 쉽게 놓지 못했던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내 얼굴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 그동안 가식적인 모습에 속았던 거였어. 그래서 뭐 어쩌려고? 이혼이라도 하게? 내가 널 놔줄 것 같아? 너를 내 여자로 만들려고 그동안 분식집에서 떡볶이 사 먹은 게 얼만데? 곱게는 못 보내주지. 그리고 너한테 있던 빚도 다 갚아줬잖아. 나랑 이혼하면 그 돈 다 토해내야 되는데 다시 예전처럼 가난에 찌든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내가 딱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말에 무조건 따라. 내일 당장 분식집 처분하고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알고 있던 남자들과는 눈조차도 마주치지 마. 알겠어?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너무 놀란 저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려왔던 남편과의 삶은 서로 배려하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였는데 결혼 3일 만에 남편한테 뺨을 맞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의 행복은 사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아이들한테까지 피해가 가기 전에 서둘러 이혼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독서를 퍼부을 때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냐면서 제 어깨를 강하게 밀치더니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애들도 말을 듣지 않아서 시모가 힘들어한다며 저를 빼다 박아서 그런 것 같다고 본인이 저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서 큰 발로 저를 걷어차는데 과거에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사고로 떠난 전 남편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항상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온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또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네요. 한바탕 우당탕거리자 시모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애 죽겠다며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는 한마디에
남편의 거친 행동이 멈췄고 그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는데 때마침 아이들이 학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모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대화 중이라면서 주방에서 먹을 걸 주겠다며 데리고 들어갔는데 큰딸이 엄마 얼굴을 보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자 시모가 첫째 딸에게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시모의 화가 난 목소리에 아이들이 울면서 저를 찾길래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말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면서 저를 또다시 밀쳤습니다. 이미 당할 만큼 당했고 더 이상 이 집 구석에 붙어 있을 필요도 없던 상태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의 다리 사이를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어요. 제가 건장한 남자를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다리 사이를 걷어차는 방법밖엔 없었습니다. 제 발에 정통으로 맞은 남편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겨우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온 순간 경악할 만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첫째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옆 머리카락을 치켜 올려 세우고 있었어요. 제 딸은 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버릇없는 건 저나 딸이나 똑같다고 어른으로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제 딸에게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버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시모에게 거침없이 달려가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한바탕 난리를 친 다음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제 어깨를 잡은 남편이 괴로운 표정으로 어딜 나가냐며 절대로 못 나간다고 화를 내길래 저는 그런 남편을 밀친 뒤 또다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다리 사이를 세차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두 번을 허용하게 된 남편은 처음엔 비명을 지르더니 두 번째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뻗어버려 거품까지 물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눈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저와 잠깐 동안 마주치는 사이 뒤에서 시모가 자기 아들한테 발길질했다고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달려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급하게 문 앞에 서 있던 노인에게 저와 아이들을 지켜달라며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런 저를 바라본 그 노인은 잘 찾아온 것 같다면서 달려오는 시모를 붙잡아 사정없이 바닥으로 패대기쳐 버렸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노인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의 아버님이었어요. 미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 전 남편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너무 놀랐었고 저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골프채를 들어 휘두르면서 다가오자 전시부는 내 살부채한테 뭐 하는 거냐면서 휘두르는 골프채를 잡아 빼서 들더니 남편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전시부는 모든 걸 법대로 진행하겠다면서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올려 태웠습니다. 처음 얼굴을 보게 된 전시부는 전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시부가 전 남편을 찾아온 이유는 전시부의 몸에 치료받기 힘들 만큼 큰 병이 걸려서 주변 정리를 끝내고 전 남편의 얼굴을 보려고 했다가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소식에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과거에 큰 사고가 있었다. 그 일 때문에 내 아들과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지. 나를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 한 번의 실수로 인수 엄마는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나는 우리 가족 셋을 살리려고 했었는데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 전부 내 잘못이었지. 오래간만에 떠난 여행이 즐거웠었고 기분이 들떴던 나는 외식을 할 때 반주로 술을 약간 마셨었는데 추운 겨울날 히터를 틀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졸음이 쏟아졌고
잠깐 정신을 잃었을 땐 이미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나버린 뒤였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나는 힘겹게 내 아들과 집사람을 차에서 빼내려 했는데 아들은 구출을 했지만 집사람이 차량에 발이 끼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온 힘을 다해 빼내려 했었는데 갑자기 차에 불이 붙게 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수 엄마는 결국 내 실수로 엄청난 고통과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어. 해외에서 근무를 하던 나는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던 것뿐이었는데 한 잔의 술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였지. 아들은 그때부터 나를 원망했고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 아내의 장례를 마친 뒤 아들을 데리고 가려 했는데 나와 함께 하려 하지 않았어. 계속 설득을 했지만 나를 원망하던 아들의 마음을 되돌릴 순 없었지. 결국 나 혼자 미국으로 떠나야만 했고 서로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내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미국에서 하던 일을 전부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대장암 4기라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하루빨리 아들을 봐야 할 것 같아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내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내 아들과 함께 살아왔던 며느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이런 힘든 삶을 보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으로 인해 시작된 거라 너무 미안하구나. 너희들한테 조금만 일찍 찾아왔다면 이런 불행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며느리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전 시부의 과거를 듣고 난 이후 남편이 왜 전 시부를 원망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전 시부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부 듣게 되었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재혼을 했다가 문제가 생긴 것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시부는 어려움이 있는 저를 도와주겠다며 현재의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같이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전 시부의 도움으로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혼인 취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적인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그런 모습을 숨기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한 전 시부 옆에서 병간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하다고 말동무나 해달라면서 아들을 그리워하셨어요. 그리고 전 시부는 저와 손녀딸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재산을 저에게 전부 다 주셨습니다. 의사는 시부가 앞으로 길어야 1년도 안 남았다고 했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아들을 보러 왔는데 이미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미국에서 홀로 살아오면서 많이 외로웠다고 했는데 살아계신 동안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면서 외롭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드리려고요. 그래도 시부가 저를 찾지 않았다면 지금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시부 덕분에 제 아이들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부의 건강이 안 좋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울해하지 않으려고요. 행복한 생각만 하면서 시부의 마지막 길도 웃으면서 떠날 수 있게 좋게 마무리해 드리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신랑과 파혼을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해 미리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신랑과 2년 만났었는데요. 서로 일이 바빠서 거의 주말에만 보다 보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좀 더 애틋한 감정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서로를 충분히 알아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도 큰 거부감 없이 대화가 잘 통했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는 것부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정이 많이 바쁘셔서 우선적으로 예비신랑 부모님을 먼저 찾아뵙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큰 무리 없이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던 제 생각과 다르게 예비시댁에서 전혀 예상 못한 전개를 맞닥뜨렸어요. 평범한 집안인 줄 알았는데 처음 느껴보는 사람들의 성격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현관문을 열고 예비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부가 저를 반겨주셨는데 예비 시부의 한마디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보통은 초면에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는 게 보편적인데 예비 시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불편했었고 음흉한 눈빛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시부와 인사를 나눈 뒤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가자 예비 신우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신우의 첫마디를 듣는 순간 경악을 했고 제 두기를 의심할 정도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골반 큰 여자를 좋아하는데 오빠가 데려온 이분은 골반이 너무 작다.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데? 오빠가 눈이 이 정도로 낮을 줄 몰랐어. 야, 오늘 처음 인사 오는 자리인데 말 좀 가려서 하지. 내가 항상 얘기했지. 여자는 입이 이뻐야 된다고 했는데 너는 입만 열면 싸구려냐? 아니, 내가 뭐 어때서. 요즘 내 또래 다들 그래. 가식적인 모습 정말 싫어하거든. 뭐든 솔직한 게 좋은 거지. 그래야 본인도 뭐가 문제인지 아는 거잖아. 그건 너 생각이지. 생각 없이 뱉은 한마디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 내가 봤을 때 너는 평생 결혼을 못할 것 같다. 너 같은 성격 누가 받아주겠냐? 지금부터 입도 뻥끗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오늘 우리 집에 온 손님이야. 쓸데없이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 안 둔다. 예비 신우의 입은 상당히 거침이 없었어요. 생각하고 있는 걸 필터링하지 않고 그냥 입 밖으로 뱉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본 성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그런데 예비 시부와 신우는 약과였어요. 예비 시모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걸어 나오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에게 앞치마를 던지면서 뒤집게도 건네주더라고요. 얼떨결에 받았는데 예비 시모가 저에게 건넨 한마디는 요리를 못하면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다면서 당장 주방으로 따라 들어오라면서 먼저 들어가시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무슨 첫날부터 얼굴을 보자마자 주방으로 들어가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예비 시모는 주방에서 나오지 않고 한창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비 시모 옆에서 시키는 대로 도와드리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예비 시모가 앞치마를 벗더라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더니 저보고 음식을 만들어 보라면서 시키셨습니다. 하나같이 멀쩡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러 온 것뿐이었는데 결혼식도 하지 않은 저에게 일을 시키는 시모 행동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실은 내색하기에도 그래서 그냥 예비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땀 흘리면서 힘들게 음식을 만든 뒤에 자리에 앉아 겨우 식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작된 질문 공세에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음식이면 그래도 내 아들 굶기지는 않겠네. 그런데 내가 듣기론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돈벌이가 꽤 된다면서?
요즘도 내 일이 그렇게 잘 되나? 아유, 말도 마. 손님이 줄지어 들어온다던데? 나도 조만간 가서 관리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오늘 인사 온 거, 우리 오빠랑 결혼하려고 온 거면 이제부터 식구나 다름없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엄마는 좋겠네. 그래도 매번 관리받을 수 있잖아. 내일이 은근 비싸다니까? 오빠랑 결혼하면 새언니한테 용돈도 받을 수 있는 건가? 밥부터 좀 먹으면 안 될까? 아, 오늘 다들 왜 그래? 가볍게 인사만 하려고 온 건데 왜 이렇게 부담을 줘요? 엄마 때문에 이러다 결혼도 못하겠어. 나도 며느리 덕 좀 봐야지. 남자들도 관리받으러 자주 오나? 나도 이참에 며느리한테 관리 좀 받아볼까? 용돈도 좀 받고 그래야 살맛나지 않겠어? 예비시댁에 인사를 오자마자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손님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가 너무 과장되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예비시댁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난감한 상황만 발생이 되고 있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웃으려고도 했었는데 예비시댁이 손님을 대하는 행동이 상식 이하인 것 같아 표정 관리가 안 되기 시작했고 더는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억지 웃음을 보이면서 시간을 보낸 뒤 겨우 인사를 드리고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저를 집에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따라 나온 예비신랑과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곧장 공원으로 향했어요. 이 문제에 심각하게 대화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제가 어떤 감정 상태였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 집에서 화난 거 있었어? 갑자기 표정 관리 안 되는 거 보니까 나도 난감하더라고. 그래도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 했는데 네가 급격하게 말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 그래도 우리 가족들 상당히 밝고 괜찮지? 다들 솔직해서 그렇지. 성격은 정말 좋아. 너는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돼?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너무 과장되게 얘기해서 내가 할 말을 잃었잖아. 내일 봤는데 무슨 줄까지 선다고 그래. 나에 대해 좋게 얘기해 주려 했던 건 고마운데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면 실망도 크다는 거 몰라? 네일숍에 왔다가 파리만 날리는 모습 본다면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 그리고 당신 가족들과 나는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야? 오버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신 가족들 전부 내가 일하는 곳으로 온다잖아. 가볍게 인사하러 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가는 것 같아. 나 솔직히 이번에 당신 가족들 보고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려고. 나는 차분하고 상식이 통하는 집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지. 좀 전에처럼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이 말 함부로 하는 거 너무 서운했어. 우리 관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나 지금 너무 놀라서 진정 좀 시켜야 할 것 같으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 나중에 전화할게. 우리 집안 그렇게 특이하지 않아. 순수해서 말을 걸러서 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너한테 나쁜 감정 전혀 없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기분 좀 가라앉혀.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예비신랑은 자기 가족을 안 좋게 바라보는 게 싫었는지 애써 포장을 하려 했지만 제 기분이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날 이후 결혼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하게 되면서부터 예비신랑에 대한 마음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자 예비신랑은 결혼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웠는지 보통은 주말에만 만났는데 평일에도 늦은 시간에 네일숍에 찾아왔어요. 최대한 분위기를 반전시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비신랑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접힌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안 좋았던 감정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게 되자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앞으로 어떻게 시댁 식구들을 대할지 고민을 털어놨어요. 예비 신랑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저보곤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분명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게 뻔해 보였어요. 예비 신랑이 시댁 식구들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친정엄마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는데 엄마도 예비 신랑을 한번 보고 싶다며 조만간 시간을 잡을 테니 그때 얼굴 보면서 밥이나 한 끼 하자고 하길래 부모님께서 저녁에 시간이 되는 날로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릴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어요. 비록 예비 시댁 식구들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비 신랑만큼은 저와 꽤 오래 만나왔었고 서로 마음이 맞는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 하나 보고 결혼할지도 고민을 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야 제가 서로 어느 정도 노력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았는데 저녁 약속을 잡게 되었던 날 예비 신랑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가기 위해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예비 남편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뭔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데? 이런 골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좀만 더 들어가면 우리 집이야. 근처에서만 헤어져서 우리 집 앞에까지 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 저기 보이는 집이 우리 집이야. 좀 낡긴 했는데 그래도 겉만 그렇지 집안은 깨끗해. 서둘러 들어가자. 잠깐만. 저 집이 네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살짝만 건드려도 곧 무너질 것 같은 저런 집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 여기 동네 전부 다 낡아 빠졌잖아. 여기 어렸을 적부터 살았던 동네인데 사람들도 좋고 조용해서 살만해.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아서 좀 그래? 창피한 거야? 집안은 괜찮다니까. 어서 들어가자. 와, 정말 충격이다. 입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안에 걸친 옷이면서 사는 건 저런 데서 살아? 솔직히 너무 충격인데? 그럼 여태까지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집안이면서 그동안 나한테 있는 척 했던 거야? 살다 이렇게 못 사는 집은 처음 본다. 우리 집안을 너무 무시하길래 너는 얼마나 잘난 집안인지 정말 궁금했거든? 그런데 진짜 보잘것없는 집안이네. 내가 그동안 여러 여자를 만나봤지만 그 시간들이 헛되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런데 내가 너랑 만나면서 보낸 시간이 오늘 이 집을 보는 순간 정말 아깝게 느껴진다. 가진 것도 집불도 없는 집안이면서 우리 가족을 욕해?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저 집이 어때서?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처음 장만한 집이고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집이 전부는 아니잖아.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알아? 지금 그동안 알지 못했던 모습을 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너야말로 이런 식으로 남자들 꼬셨냐? 입고 있는 건 명품에 타고 있는 건 외제차면서 그거 다 대출받아서 마련한 거지? 요즘 사람들 집도 없고 가난에 찌들어서 살아도 입고 있는 거랑 차는 비싼 거 장만하잖아. 남들한테 보여주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껍데기 같은 삶을 너도 하고 있는 줄 정말 몰랐다. 오늘 인사 왔으니 여기서 끝낼 수 있었던 거지. 더 시간 끌었다면 완전 내 인생만 깎아먹을 뻔했네. 내 팔에 지금 닭살 돋은 거 보여? 와, 진짜 역대급이다.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너 솔직하게 말해봐. 남자들 등에 빨대만 꽂고 헤어지는 전형적인 꽃뱀 아니냐? 너희 부모가 뭘 가르쳤는지 안 봐도 눈에 훤하다.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건 정말 참을 수 없거든?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도대체 우리 집안이 뭐 어떻다는 건데? 저 집 하나 보고 우리가 가난한 인생이라고 판단한 거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그동안 너한테 보여준 것만도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그냥 아예 결혼하면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네. 아무리 오해를 했다 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 너희 집안도 잘 사는 형편은 아니면서 지금 이 태도가 뭐야?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보고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뀐 예비 신랑의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보게 된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그만 만나자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예비 사위 온다고 아침 일찍부터 음식까지 준비해놨는데 그런 노력이 전부 다 쓸모없게 되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비 신랑은 바라던 바라고 저와 더 이상 함께 하려 하지 않았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저에게 먼저 끝내자는 말이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180도 변한 모습으로 저에게 사기꾼 여자라고 막말까지 하는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비 신랑과 집 앞에서 목소리 높여 싸우고 있자 집에까지 제 목소리가 들려왔는지 저희 부모님이 집 밖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아니, 왜들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니?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왜 집 앞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있어? 너 지금 오니?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 줄 몰랐는데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명주 남자친구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니거든요. 저희 각자 갈 길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서로 성격 차이도 있지만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제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낡아 빠진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어떻게 포장을 내서 말씀드려요. 제가 두 눈으로 봤던 그대로 설명을 드려야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크게 거짓말을 할 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너무 화가 많이 나고 사기꾼 집안으로 신고하려다가 지금 많이 참고 있는 중이거든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른이 먼저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야지 얘한테 거짓부터 가르치면 뭘 보고 살아왔겠어요? 외모만 좋게 치장하면 뭐해요? 집은 이렇게 허름하고 낡아 빠졌는데 정말 실망 많이 했고 다시는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침부터 음식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 음식 안 봐도 위생적으로 얼마나 더러울지 눈에 화나네요. 이런 거지 같은 집안에서 나온 음식이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마트에서 거의 썩어 빠진 음식들 세일하는 거 사가지고 와서 음식 만든 거 아니에요?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집안 욕하는 건 내가 못 참는다 했지? 아무리 우리 집안이 못났다 해도 너희 집안보다 100배 1000배 더 잘났어. 엄마, 이제 그만 들어가요. 저런 쓰레기 같은 자식 상대할 필요도 없어.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네. 하마터면 남자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종칠 뻔했어. 너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떤 말을 하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니까 신고하기 전에 꺼져. 아유, 야, 아소라 아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김칫국 퍼마시냐? 내가 너한테 왜 미쳤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 너희 집안이 잘 산다고 또 거짓말 하려고? 자네 말 다 했나? 뭐 이런 개념 상실한 놈이 다 있어? 명주 넌 어디서 이런 개도 안 물어갈 쓰레기 놈을 주워온 거야? 아무렴 네 놈한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 해도 그렇지.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정상이야? 명주가 아주 사정사정해서 자리 마련했더니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놈을 봤나? 자네 부모가 사람이 이딴 식으로 평가라고 가르치던 모질이도 이런 상모질이는 또 처음 봤네.
썩 꺼지지 못해? 예비 신랑은 이미 저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렸는지 저희 아빠가 뭐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었어요. 그런 모습에 그간 제가 알고 봐왔던 사람은 거짓된 모습이었고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진짜 본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겪어봐도 속을 알 수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어요.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부모님을 집 안으로 모신 뒤 예비 신랑 앞으로 다가가 뺨에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예비 신랑은 자기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똑같이 제 뺨에 손을 올리려 했다가 자기 손을 더럽힐 순 없다면서 제 앞에 침을 뱉곤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화가 많이 났는지 다시 밖으로 나오시더니 한쪽 손에 서류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곤 등을 돌린 예비 신랑을 돌려 세운 다음 손에 쥐고 있던 서류로 사정없이 뺨을 후려쳤어요. 예비 신랑은 저희 엄마한테 서류로 뺨을 맞자마자 바락바락 소리치며 엄마 손에 쥐어져 있던 서류를 뺏어들면서 그 서류를 확인하더니 약간 당황한 얼굴로 저희 엄마를 쳐다봤어요. 무슨 서류인지 저는 알지 못했던 상태라 예비 신랑의 손에 들려있던 걸 빼앗아 확인을 하는 순간 깜짝 놀라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 서류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등기 필증이었어요.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라 이름만 들어도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였죠. 엄마는 당황한 예비 신랑을 보면서 낮게 깔린 목소리로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자네, 그 서류가 뭔지 대충 알지? 내가 최근에 아파트 경매에 낙찰돼서 받은 등기 필증인데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세로 25억일세. 내가 왜 그 서류로 자네의 뺨을 쳤는지 아나?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일세. 그리고 우리 집에 인사 오려 있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지. 둘이서 만난 시간도 꽤 된다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나?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충분히 알게 돼서 내 딸의 인생을 망치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어쩌겠나.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앞으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살도록 하게. 명주야, 너도 이제 사람 보는 눈 좀 키워라. 적어도 사람과 동물은 구별할 줄 알아야지. 어머니, 잠시만요. 그 서류 정말 진짜예요? 아니,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아파트를 경매로 구매할 정도면 재력이 상당하시다는 건데 왜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저한테만 문제가 있는 거라 볼 수 없죠. 자네 지금 이 집이 30년이나 돼서 나이가 빠져 보이니까 우리 집안을 가난한 집안으로 봤지? 여기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생각해봤나? 자네는 아직 세상을 보는 눈과 귀가 어둡구만. 여기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 발표됐다는 뉴스도 못 봤나? 겉으로 보는 게 나이가 빠져 보여도 지금 이 집이 자네 집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 집은 우리 가족이 30년간 함께 살아온 추억이었던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일세. 엄마의 말이 끝난 뒤 저희 가족은 집으로 들어왔어요. 예비 신랑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 동안 집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이후 예비 시부모님이 남자친구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듣게 되었는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비 시부모님은 남자친구가 많은 실수를 했다면서 다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저희 부모님과 저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 많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에게 파혼을 외친 그놈과 정말 파혼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은 엮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됐고, 인생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은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저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평생 배움의 연속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남자친구였던 그놈은 아직까지 저에게 미련이 남았는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일숍에 몇 번이나 찾아와서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길래 냉동실에 있는 얼음 한 바가지 퍼서 얼굴에 냅다 뿌리며 내쫓았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차후의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으니 항상 겸손한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즐거운 주말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